자, 여러분, 잠시 녹화 끊어졌네요. 여러분들이 총 8팀이에요. 시사교양 3팀, 그다음에 예능 5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사교양 3팀과 예능 1팀을 해서 4개 팀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교수님 좀 쉬는 타임을 좀 가졌습니다. 양해 바라시고요. 자, 앞으로 예능 2, 3, 4, 5팀 4개 팀을 코멘트해 드리겠습니다. 예능 2팀은 프로그램 이름이 간판만입니다. 간판만.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이네요. 궁금하네요. 자,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한국 정통 놀이를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기대가 되네요. 탈락자가 발생함에 따라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되던 기존의 게임쇼와 다르게 탈락자 발생 없이 우승자만 있는 게임쇼를 만들고자 했다. 한 라운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획하며 정치적 동맹과 전략 배신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놀이를 기본으로 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전통놀이를 잘 모르는 외국인 시청자 및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알리고 전통놀이를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추억을 회상하는 매개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즐거움을 전달해주고자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추억놀이를 통해 4050 세대에서 향수를 일으키고 1020 세대에게 새롭고 다양한 추억놀이를 보여줄 수 있다.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며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미지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제작 계획 형식 게임쇼 60분 주 1회 회당 1, 2라운드 4부작입니다. 그리고 구성 진행자 노름꾼 갬블러죠. 놀이꾼 플레이어. 총 예산 1억에서 출연자의 출연료를 제외한 금액이 총 예산. 특이사항 세트 및 컨셉 구성은 옛날 문방구 느낌이고 스튜디오와 야외 병행으로 진행한다. 제작 방안은 한 명의 MC와 4명의 노름꾼 갬블러죠. 8명의 놀이꾼 플레이어로 진행하고 각 노름꾼에게는 10개의 엽전을 제공하고 엽전 1개당 50만 원이고 놀이꾼은 직접 게임에 참여하고 노름꾼은 게임에 엽전을 자유롭게 배팅할 수 있고 엽전을 이용해 놀이꾼을 지원할 수 있다. 한 회당 1, 2게임씩 진행하고 라운드마다 노름꾼들은 자기가 응원한 놀이꾼들에게 그 놀이에 유용한 아이템을 엽전을 구매하여 후원할 수 있다. 놀이에 패배한 노름꾼은 배팅한 엽전을 몰수당하고 승리한 노름꾼에게 분배, 라운드마다 5개의 엽전을 부여한다. 놀이꾼에게 승리할 때마다 100만 원 상금을 누적시킨다. 엽전 2개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엽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노름꾼과 누적 상금을 많은 놀이꾼이 우승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엽전과 누적 상금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엽전이 예를 들어서 10개의 엽전을 각 노름꾼에 제공하는데 노름꾼이 4명이니까 총 엽전은 몇 개예요? 40개죠. 그러면은 40개면은 2천만 원이네요. 한 개당 50만 원이니까 40개면은 엽전 총에는 40개 2천만 원이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메인 게임은 얼음땡이라는 거. 팀전 추격자 2명과 도망자 6명. 자, 얼음땡은 술래잡기를 기반으로 추격자에게 잡히지 않을 방어적으로 얼음을 하면 추격자는 해당 도망자를 잡지 못하고 얼음 상태인 도망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단 얼음 상태로 추격자의 눈을 피해 이동하지만 가능하지만 추격자에 들키면 탈락하고 얼음 해제는 본인이 아닌 다른 도망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얼음 상태가 아닌 다른 도망자가 얼음 상태인 도망자에게 접촉을 한 상태 땡을 외치면 얼음 해제 가능하고
원거래에 있는 도망자가 물총 기능을 사용해서 얼음 상태인 도망자를 해체시킬 수도 있고, 단 도망자당 1회 사용을 가능하다. 시청 이벤트, 대면 참여, 비대면 참여로 진행한다. 그래서 문자 이벤트로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 놀이꾼과 노름꾼들은 상금을 받을 수 있고, 방송을 보며 문자를 통해 각 라운드의 우승자를 마친 시청자들에게 상품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상품 제공 방식은 뽑기 안에 추가적인 상품, 뭐 칫솔이라든지 세제, 삼각김밥,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상품이 적혀 있고, 노루꾼들의 예측을 시청자들로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예상에 적중한 시청자들을 추첨하고, 당첨된 시청자의 핸드폰 뒷번호 주제로 뽑기를 진행한다. 게임 진행 후 정산 시 대기 시간에 현장 참여 시 시청자의 선물 뽑기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 아이템으로는 닭싸움, 얼음땡 말고 닭싸움, 칠교놀이, 그 다음에 몰수제비, 그죠? 윷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비 게임으로 하고 있네요. 아이템으로. 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에 오징어 게임에 뭐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청자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마리떼를 나왔죠. 마이 리틀 텔레비전. 그래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엄부즈맨 프로라고 해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말로 영어로 엄부즈맨 프로인데, 엄부즈맨 프로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TV 속의 TV에서 프로그램을 뭐 비판한다든지 비평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백분 토론처럼 관객으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뭐 의견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전화라든지 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됨으로써 시청자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의 방송 형태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인데, 방송의 폐단들이 그동안 그 일방향적인 부분이 있었죠. 제작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틀어주면 봐라 하는 식의 소비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그 어떤 그 참여하는 어떤 그러한 양식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간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아까 얘기한 그런 유형들이 있었지만, 마리텔 같은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방송 녹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 형식으로 그 비대면 참여를 하게 하는 그런 문자 이벤트 진행했다는 게 마리떼 마이 리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대면 참여도 있고, 시청자 이벤트에, 또는 비대면 참여 문자 이벤트로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구성안을 봅시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구성안. 메인 타이틀이 나왔고요. MC, 프롤로그가 나온 다음에 서브 타이틀이 나온다. MC는 붐이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소개, 역할 소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규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름꾼을 소개하고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했다가 오프닝 멘트, 노름꾼 소개를 하고 오프닝 멘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프롤로그에서는 이런 형태는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나레이션으로 처음에 역할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에 뭐 조명을 암전을 시킨다든지 하면서 조명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뭐 하면서 게임이니까, 게임쇼니까
그런 조명 플레이를 한다든지 암전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의 조명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그 레일을 깔아서 서서히 움직인다든지 카메라가 풀샷으로 아니면 지미집으로 서서히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꾼 소개하고 규칙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 노름꾼을 소개를 하면서 라이팅이 환하게 켜지면서 스튜디오 윤곽이 드러나고 MC가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닝 멘트 하면서 나오는 뒤에서부터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포맷이죠. 프롤로그에서. 그러면서 뭐 여기는 김구라, 신동, 서장훈, 김숙을 이제 선정을 했네요. 서브 타이틀 여기에 이제 그 출연자 또는 MC들을 이렇게 노름꾼이라고 봐야죠. 이 네 명이 노름꾼이면서 공동 MC라고 봐야 됩니다. 이 네 명을 선정하는 데는 기획 단계에서 왜 선정을 했을까? 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이 퀴즈쇼에서 얼마나 잘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김구라와 서장훈은 거의 같은 크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거의 뭐 둘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동과 김숙 남자 3명과 여자 1명의 노름꾼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MC 겸 서브 타이틀 첫 번째 놀이 얼음땡. 자, 이런 것들은 시청자 참여 동료화면 띄우고 우승자를 예측하여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부분에서도 MC 노름꾼 공동 MC가 소개를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해설을 통해서. 자, 출연자 소개를 합니다. 놀이꾼으로는 정동원, 이미주, 양서영, 홍진경, 박명수, 김동현, 은지원, 줄리엔 강 했죠. 그 다음에 노름꾼과 놀이꾼들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치를 표시하는 균형감과 근력도 민첩도 노름꾼의 반응을 보여주고 우승할 것 같은 놀이꾼에게 자신이 가진 엽전을 배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름꾼들이 엽전을 가지고 자기 놀이꾼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노름꾼의 반응을 보여주고 우승할 것 같은 놀이꾼 자신이 가진 배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게임 인트로. 자, 보면은 게임 인트로와 게임 진행, 게임 완료, 그리고 에필로그로 갑니다. 자, 인트로 들어가는 그 규칙 설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 얼음땡은 픽토그램 애니메이션을 화면에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규칙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술래잡기 기반으로 추격자에게 잡히지 않을 방어책으로 얼음을 하면 추격자는 해당 도마를 잡지 못하고 얼음 상태는 도망가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한 픽토그램 애니메이션으로서 그 소위 말하면 그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놀이 규칙을 설명하는 그런 화면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 얼음땡에 어떤 그 게임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얼음 상태로 추격자 눈을 이동 가능하지만 추격자에 들키면 탈락한다든지 뭐 얼음 해제 가능한지 뭐 이런 거 단 도망자 땅 1회 사용을 하는 것이 얼음 상태인 도망자를 해제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게임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 노름꾼의 반응을 보여준다. 게임 진행은 놀이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놀이 얼음땡 하고요. 그다음 놀이꾼들의 화면을 보여 엽전을 보고 리액션을 한다. 게임 완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게임이 완료되고 놀이꾼들에게 정산한다는 얘기죠.
정산하고 있는 현장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뽑기 이벤트를 하고 노름꾼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에필로그, 노름꾼들이 놀이꾼의 아이템을 투자하고, 아이템은 놀이에 유리한 아이템을 노름꾼이 자신이 배팅할 노름꾼에 전달할 수 있고, 아이템마다 엽전 개수가 다르고 2회차부터 적용된다. 노름꾼들이 누구에게 아이템을 사용할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보여주지 않는다. 재미 요소죠, 그렇죠? 앞으로 누구에게 할 것인지 것들. 그러니까 다음 게임으로 다음의 예고와 프로그램 로고를 띄우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청자 이벤트 결과 확인 공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 예고도 하고 뭐 하겠죠. 자, 시간을 볼까요? 1분, 3분.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몇 분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볼까요? 처음에 보시면 60분이에요. 제작 개요에서 보면 60분 분량인데, 자, 과연 그 시간이 지켜졌는지. 자, 30초, 6분 30초, 16분 30초, 18분 30초에서 50초니까 20초, 18, 자, 다시요. 30초, 6분 30초, 16분 30초, 19분 20초, 19분 20초에 5분이니까 24분 50초, 20초, 24분 20초에다가 31분이니까 55분 20초, 5분을 더하니까 60분 20초, 3분을 더하니까 63분 20초, 64분 20초예요. 지금 CM과 연령고시를 안 해도 64분 20초예요. 지금 오버합니다. 시간 배분을 잘못했어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DR에 명백히 그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좀 다시 볼까요? 6분 30초죠? 16분 10초군요. 10초 써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었구나. 6분 30초에서 6분 40초, 6분 40초에서 9분 30초, 9분 30초에서 14분 30초, 14분 30초 31분을 하니까 46분 30초예요. 46분 30초 5분 하니까 51분 30초 54분 30초 55분 30초. 예, CM과 전시험 후시험하고 60분이니까 6분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까 CM을 충분합니다. 잘 하셨어요. 시간 배분 잘해서 10초를 10분을 잘못 보여. 서브타이틀이 10초죠. 예, 좋습니다. 자, 재밌는 예능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이거. 거기다가 시청자 참여까지 하고 자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그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 워낙 이제 그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법도 하는 그러한 그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방송에도 적합할 수 있고 당장에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자, 좋았고요. 예능 3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능 3팀 기획 의도를 볼까요? 어린 시절이 아니라 잘못 썼죠.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직접 경험하는 연예인, 주제, 마음속에 담아둔 못다 이런 꿈에 도전한 용기와 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게 어렸을 때 꿈에서 점점 자라면서 많이 현실화가 되죠. 그리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거니까 꿈은 어릴 때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상당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꿈을 생각하면서 못다 이룬 꿈에 대한 도전, 용기와 열정 이런 것들을 기획 의도로 삼고 있습니다. 자, 뭐 직업군을 보면 소방관, 경찰관, 군인 같은 열악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조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과 같은 선한 영향력도 기대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악영향을 미치는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한 쪽에 긍정적인 부분이 포지티브 쪽으로 가는 영향력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그 아이디어 부분에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마음 한켠에 자신의 꿈을 담아두고 있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살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연예인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도전하는 것을 관찰해 본다는 얘기예요. 어려움과 즐거움, 열정으로부터 재미와 감동을 주고 간접 시청자들로 하여금 간접 경험,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거죠. 방송 재미 요소 중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특히 대리만족, 뭐 대통령도 돼보기도 하고 또 뭐 파일럿 또 비행기 조종사도 돼보기도 하고 재벌도 돼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또는 간접 경험이라든지 또는 밴드웨건 이펙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뭐 간접 경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밴드웨건이라는 것은 웨건은 차죠, 차, 찝자 같은 밴드는 그 우리 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커스 악단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누가 하죠? 그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 빨간 코에 그 서커스에서 나오는 재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삐에로가 그 앞장서서 북을 치면서 서커스 예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죠. 그러면 뒤에 그게 이제 그 밴드 웨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삐에로가 자체가. 그러면 뒤에 많은 어린이들, 시민들이 쫓아가면서 그 같이 재미를 느끼는 그게 밴드 웨건 이펙트예요.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서 밴드 웨건 이펙트, 그 수용자 이론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소비자 이론, 시청자 이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간접 경험이에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음악 프로에서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것들을 집 안방에서 보면서도 동시에 같이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간접 경험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밴드 웨건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제작 개요 관찰 예능이고 TBS 예능 본부 TBS 여기서 많이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방송 동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TBS 예능 본부네요. 당국대군요. 당국대 죄송합니다. 당국대의 그 방송반을 TBS라고 하죠. 방송 구성 실습 예능 3팀 TBS 방송 채널 TBS TV고 방송 분량 60분이고요. 주 1회 방영을 24부작로 하고 녹화는 2회차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방송 시간 시청률 높은 금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구성은 현장 녹화 연예인 2명과 MC 1명 패널 2명 멘토 특별 출연하고요. 회당 예산은 1200만 원에서 24번을 하니까 회당 1200만 원 2억 8,800만 원을 예산을 잡고 있네요. 특이사항은
요즘 10대부터 30대까지 핸드폰 사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튜브이다. 이런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방송뿐만 아니고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사전에 개설해서 티저 영상 및 공지들로 예비 시청자들과 소통을 한다. 이렇게 하면 방영 전 더욱 기대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매 방영분이 방송되고 나면 화제성 있는 짧은 클립들로 편집해서 업로드한다. 요즘에 뭐 예능 프로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죠. 처음부터 유튜브에 대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홍보들도 하고 있습니다. SNS 계정이라든지. 그래서 뭐 동시에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주로 본방을 하고 나면 케이블 TV 자체의 어떤 자회사 케이블 TV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제작 방안. 연예인들이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한 직업을 현장에 몸담고 있는 멘티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해당 작업에 대한 시청자의 간접 체험과 더불어 해당 직업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멘티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직접 그 직업에 종사는 전문가들이겠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음에 숙달되지 않아서 엉성한 부분에서 웃음을 자아내지만 멘토와 멘티와 함께 현장에 넘어다는 멘티와 함께 멘토 연예인의 팀워크를 멘토와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죠. 그 전문가들이 멘토고요.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멘트라고 해야죠. 연예인들을 얘기합니다. 팀워크를 통해 점차 성장한 드라마틱한 연출을 포함한다. 현직으로 종사하고 계신 일반인들이 연예인은 멘토로 등장하고 시청자 담배가 웃음을 이끌어내겠죠. 멘토와 멘티를 포함해서 총 4명에서 6명의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스튜디오 패널들은 직업 현장 촬영을 함께 시청하고 센스 넘친 입담과 리액션을 보여준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 프로그램이에요. 관찰 예능이죠. 그 현장을 녹화해 가지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얘기하겠다. 입담과 리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스튜디오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대화도 하겠지만 크로스토킹도 하지만 뭐죠? 현장을 보면서 멘트하는 DV샷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그런 입담 어떤 그,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애드립 같은 것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멘토 멘티 한 쌍당 10분에서 15분 전개하고 2회차 정도를 반영한다. 직업 현장 촬영을 MZ 세대가 선호하는 요소에 맞게 편집하고요. 중간에 패널들의 리액션을 삽입해서 재미를 더한다. 자, 우리가 주 시청 타켓 후음은 누구죠? 주로 주 시청 타깃이 여기에 안 나와 있죠, 그죠? 제작 계획. 그래서 주 시청 타깃을 여기에 지금 개요를 놓고 보니까 내용상을 보니까 젊은 층을 좀 타깃을 하고 있어요. 1020 정도 선호한 요소에 맞게. 멘토 멘티의 직업 체험 스토리가 끝날 때 연예인이 멘토들에게 감사함 전하는 영상을 마무리한다. 예능 프로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보기도 하지만 자, 제가 생각할 때는 MZ 세대에 선호하는 요소에 맞게 편집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유튜브에 맞는 편집은 주로 방송용보다는 좀 빠르게 편집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화면 전환이 빠른.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꿈을 간직하면서 뒤늦게 그걸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청 대상자들은 1, 20대가 아니겠죠. 사실 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으로 보면 기획 의도로 보면 주로 4, 50대 이상을 겨냥하고 있는 기획 의도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타켓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획 의도와 함께. 그래서 내용을 적고 기획 의도를 적고 그다음에 시청 타켓을 적는 주 시청 타켓을 적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성안을 볼까요? 자, 좀 빠르게요. 다 했으니까 타이틀 CM 시청 연령 15세 공지하고 CM 나오고 메인 타이틀 나옵니다. 프롤로그 지난주 이야기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집중해서 프로그램 시청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하게 내용 제시합니다. 시청 연령 15세 공지가 나간 다음에 보통 메인 타이틀이 나가죠. 그리고 CM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CM 나간 다음에 시청 연령 고시하고 메인 타이틀 바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으로 나갑니다. 주로. 그 순서를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전 CM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 지난 타이틀 먼저 나가고 전 CM 나가고 시청자 고시하고 연령 고시하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 나가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나가는 게 타이틀부터 나가고 그렇죠? 그런 예능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합니다. 프롤로그 그러니까 그거를 광고주들의 입맛에 또 방송사 프로그램은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KBS 우리가 좀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KBS 원채널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어요. 시청료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시청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프로그램 시청률에 의해서 광고주들이 움직인다는 건 당연지사지만 그렇다고 굳이 또 주 시청 타깃이 중요한 이유가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요, 뭐 시청률 점유율도 있지만 주 시청 타켓에 우리 제품이 어느 세대에 많이 팔리는지, 판매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양식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컨대 제가 뭐 가끔 얘기합니다만 다큐멘터리나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는 시청자들은 주로 40대 이상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적더라도 점유율도 적고 하더라도 고급 브랜드가 많이 나갑니다. 왜? 주 시청 타깃이 40, 50대 이상이 주로 집안의 가장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비 금액이 많은 자동차라든지 또는 고급 모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광고를 거기다 하는 이유가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청자층이 얕더라도 주로 그 구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어린이 프로그램에 무슨 벤츠 광고를 하겠습니까? 어린이 학용품이라든지 장난감을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CM을 먼저 낼 것인지 타이틀을 나간 다음에 낼 것인지 이런 것들. 왜? 유명한 프로그램, 잘 나가는 프로그램은 타이틀을 먼저 낼 필요가 없어요. 전 CM부터 나오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청자층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광고주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CM을 먼저 그 완제품에 종합 편집을 할 때 CM까지 붙일 때 완제를 만들 때 CM을 먼저 넣어야 될지 타이틀을 먼저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주시청 타켓과 광고주들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롤로그 지난주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연결돼서 하니까 첫 회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팀에서 얘기했듯이 프롤로그 이때 프롤로그는
이 프로그램을 설명해주고 주된 영상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시선을 앗아갈 수 있는 뺏는 그런 프롤로그들을 보여줘야 된다. 시청자들의 뭐 2회, 3회로 가면 지난주 이야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집중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 오프닝 이수근, 이용진, 부승관, 해리 게스트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상태로 오프닝 촬영하고요. 게스트 소개 1번 출연자 녹화본 야외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뭐 전참시 같은 얘기 그 참여 관찰 프로입니다. 직업 현장. 그러니까 간편하죠.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매회 그 직업 체험을 하는 그런 이게 KBS에서 옛날 현장 체험 그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 예능이 아니라 시사교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연예인들을 그 패널로 재미 요소를 좀 가미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당을 받아서 그 일당을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뭐 회전 목마에 올라타서 성공을 했으면 일당을 얼마를 받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답습한 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볼까요? 3분, 2분. 자, 이게 몇 분이라 그랬죠? 60분짜리입니다. 자, 볼게요. 제대로 하셨는지 DR 3분, 2분, 5분이죠? 10분. 전부 다 이 따옴표를 이렇게 했네요. 영문으로 하면 이 따옴표가 바뀌죠. 5분, 15분, 35분, 20분, 20분씩 야외 그림을 해서 그렇죠? 3분, 5분, 15분, 35분, 55분입니다. 57분입니다. 그래서 CM까지 해서 60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 연령고시까지 해서요. 연령고시까지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CM, 전 CM 3분까지 해서 후 CM이 아직 안 나왔어요. 후 CM이 그러면 60분이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3, 5분, 15분, 35분, 55분, 57분이 나머지 후 CM은 3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3분. 그러면 60분이 됩니다. 생방송인 경우는요, 야외 녹화를 VCR을 해온 거 완제품은 어떻게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시간대를 그 편집을 해서 갖고 옵니다. 자, 늘리고 줄이는 것은 스튜디오 몫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녹화는 뭐 나중에 편집은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생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FD가 프로 디렉터가 PD의 지시를 받고 인터컴을 받고 늘렸다 줄였다 빨리 해라 진행을 빨리 해라 또는 줄였다 아니면은 추가 멘트를 좀 해라 더 붙여라 애드립을 더 넣어라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을 때는 그렇게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성 안에서 원래 있던 책정된 시간보다 더 조금 더 늘려야 되고 또는 너무 늘어졌을 때는 빨리 진행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팀들도 뭐 여러 해 차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고 24부작으로 하면서 첫 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직업 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보다 더 구체화 시켜서 나중에 큐시트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큐시트 작성하는 방법은 이것과 다른 제가 실내를 보여주면서 다 말씀드렸죠. 오디오 비디오까지 해서 전부 다 위치라든지 구성 안에 사실은 출연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게 예능 4팀 예능 4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능 4팀 거는요, 제목이 한시광 도정입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주 1회 녹화 방송은 60분입니다. 편당 5천에서 6천. 몇 회분인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